음양 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30회 홍범구주. 하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홍범구주를 인용합니다. 하나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상고사입니다. 홍범구주는 중국 상고시대의 하나라의 우왕이 요순 이래의 사상을 집대성한 천지의 대법으로 알려진 정치 도덕의 기본적 9법칙을 말한다. 홍범은 대법을 말하고 구주는 9개 조를 말하는 것으로, 즉 9개 조항의 큰 법이라는 뜻이다.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를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선정의 방안을 물었을 때 기자가 이 홍범구주로서 교시하였다고 한다. 서경주서 홍범편에 수록되어 있다. 구조목은 오행오사, 팔정오기, 황극, 삼덕, 계의, 서직 및 오복과 육국이다. 제1조 오행. 수화, 목금토를 지칭한다. 물은 물체를 적시고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불은 물체를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며, 나무는 구부러지고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고, 쇠는 조작에 의해 자유롭게 변형하는 성질이 있으며, 흙은 곡식을 길러 고두게 하는 성질이 있다. 물체를 적시고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은 짠맛을, 물체를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은 쓴맛을, 구부러지고 곱게 자라는 성질은 신맛을, 조작에 의해 자유롭게 변하는 성질은 매운맛을, 곡식을 길러 고두게 하는 성질은 단맛을 내게 한다. 홍범구주가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누구였는지 밝혀봅시다. 부도지를 인용합니다. 도요가 단군 안검의 완검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시점입니다. 이때 도요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다. 1차로 출성한 사람들의 후예였다. 일찍이 제시의 모임에 왕래하고 서쪽부의 간행에서 도를 배웠다. 도요 사망 오제 중 오제의 네 번째 제요 도당이다. 천산이란 금강산으로 제후요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경주의 당지역입니다. 그러나 원래 수에 부지런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구수 오중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중오 위에 8은 1이 즉 8이라고 생각하고 내로서 외를 제왕하는 이치라 하여 오행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주창하므로 소부와 허위 등이 심히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요가 곧 관문 밖으로 나가 무리를 모아 묘의 후손들을 쫓아냈다. 묘에는 황공씨의 후예였으며 그 땅은 유인씨의 고향이었다. 후대의 임검씨가 여러 사람을 이끌고 부도를 나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습격하니 묘해가 마침내 동서북의 삼방으로 흩어졌다. 요가 곧 구주의 땅을 그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오중에 사는 지왕이라 칭하여 당도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때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과 명예비 피고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를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역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폐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세의 두 번째 큰 변이었다. 제후 도요가 기존에 있었던 오행을 버리고 스스로 오행을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기존의 오행을 만든 주체가 천부 부도의 천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왕검은 천주의 뜻을 따르는 왕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부도지를 인용합니다. 이때 임검씨가 하토의 형서를 심히 걱정을 하고 마침내 입산하여 해호 복봉원의 도를 전수하였다. 부르시 2세 단군이다. 부르태자가 도선에서 하우에게 오행 취수법을 전수해준 때가 기원전 2267년이다. 맏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은 3세 단군이다. 도사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임검씨의 아들 부르씨가 천부삼인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일생의 일족이 되어 크게 부주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응의 법을 행하여 인세 증리의 일에 전념하였다. 하나라 우에게 오행 치수법을 전수해준 주체가 2세 단군이신 부르였다고 합니다. 이 오행의 입법은 천조와 왕부의 기본 사상이었습니다. 수, 짠맛, 화, 쓴맛, 목,
신맛, 금, 매운맛, 토, 단맛의 성질을 가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행의 기본 원리는 북, 흑수는 관중의 흑주, 황주이며 중, 황토, 음양은 관중의 황주이고 동, 청목은 청주이고 소, 백금은 관중의 백주이며 남, 적화는 제주의 단양지역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는 모두 제본에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음양인 천주와 천왕님을 기본 바탕으로 사해사방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치 행위의 중심이 무력이 아닌 천주와 천왕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2조 오사, 외모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지칭한다. 외모는 공손해야 하고 말은 조리가 있어야 하며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듣는 것은 분명해야 하며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 공손함은 엄숙을, 조리가 있음은 이치를, 밝음은 맑음을, 분명함은 도모를, 지혜는 성인을 만드는 것이다. 제3조 8정 양식관리, 재정주관, 제사관리, 백성교육, 범죄단속, 손님대접, 양병 및 백성의 땅 관리를 말한다. 제4조 오기 해, 달, 날, 별, 역법의 기산을 지칭한다. 제5조 황극 임금의 법도로서 임금이 정치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오복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면 백성들도 왕의 법을 따를 것이다. 백성들이 음모를 도모하지 않고 관리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왕은 법을 실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백성들이 할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면 왕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백성들이 법도를 위배했더라도 커다란 허물이 없을 때에는 왕은 이들을 용납해야 한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고매한 인격자들을 존경해야 한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면 나라는 발전할 것이다. 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왕이 혜택을 준다 해도 그들은 왕을 이용해 죄악을 범할 것이고 자기 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도는 넓고도 넓을 것이며 기울어지거나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는 평평할 것이고 위배되지 않고 편백되지 않으면 왕도는 정직할 것이다. 왕의 법도를 반포하는 말은 불변의 교훈이 되는 것이며 이는 상제의 교훈이기도 한 것이다. 법도를 반포하는 말을 백성들이 교훈 삼아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는 곧 천자의 광명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천자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상계에서 상제란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금송 천주의 왕이신 용왕님 천왕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으로부터 황제의 인증을 받은 왕이 천자인 황제 왕이었습니다. 제6조 삼덕 정직, 강급, 유국을 말한다. 평화스럽고 안락할 때에는 정직을 중시하고 강하고 굴복하지 않을 때에는 강극을 중시하며 화합할 때에는 유국을 중시한다. 침잠할 때에는 강함으로써 극복하고 높고 밝으면 유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다. 왕은 복을 내릴 수 있고 위엄을 보여줄 수 있고 정찬을 받을 수 있다. 신하가 복을 내리거나 위엄을 보이거나 정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폐해가 자기 집에 미치고 그 흉함이 나라에 미칠 것이다. 관리들이 정사를 그르치게 되면 백성들이 왕에게 외람된 태도로 나와 과오를 범할 것이다. 제7조 계의 복과 서에 점을 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점을 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복소에 점을 치는 사람들은 비겜, 안개, 맑음, 흐린 뒤, 맑음, 정쾌, 회쾌에 가는 예보를 한다. 이 7가지의 예보는 복점에 의한 것이 5가지, 소점에 의한 것이 2가지로서 이러한 점은 변화하는 현상을 미루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점과 서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명예, 점을 치게 되는 경우 왕은 3사람이 점을 쳤다면 그중 2사람의 점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왕에게 큰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이 물어보고 귀족이나 관리에게 물어보며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복소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왕이 좋다고 생각하고 복소의 점이 좋다고 하고
귀족이나 관리가 좋다고 하고 백성들까지 좋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동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왕은 안락할 것이고 자손들은 번창할 것이다. 귀족과 관리들이 좋다고 하고 복수의 점이 좋다고 하는데 왕과 백성이 좋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길할 것이다. 백성이 좋다고 하고 복수의 점이 좋다고 하는데 왕과 귀족 관리들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길할 것이다. 왕이 좋다고 하고 복의 점이 좋다고 하는데 서의 정과 귀족 관리 백성이 좋지 않다고 하면 내적인 일에는 길하나 외적인 일에는 흉할 것이다. 복수의 점이 함께 사람들을 거역할 경우 조용하면 길하고 움직이면 흉하다고 보는 것 등이다. 점을 친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과 대비, 방비를 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옛날에는 점을 치는 사람과 조직을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교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 왕실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합의에 대동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8조 서징. 비, 맑음, 따뜻함, 추움, 바람 및 계절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5가지 날씨의 변화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면 모든 초목은 무성할 것이다. 5가지 날씨의 변화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현상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흉하고 어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흉한 것이다. 왕은 해를, 귀족과 관리는 달을, 낮은 관리는 날을 관찰해야 한다. 해와 달과 날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계절의 순환이 순조로우면 모든 곡식이 잘 여물고 선정이 이루어지며 백성들이 매우 활동적이고 국가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백성들은 별과 같으며 별은 바람과 비를 좋아한다. 해와 달의 운행은 겨울과 여름을 있게 하고 달이 별을 따름으로써 바람과 비를 생기게 한다. 제9조 오복과 육구. 오복은 수, 부, 강용, 요도, 고종명을 말하고 육국은 행사요절, 질병근심, 빈곤, 악, 약함을 지칭한다. 서경은 주서의 편명으로 중국 하나라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를 보고 만들었다는 홍범구주가 전해진다. 홍범은 세상의 큰 규범이라는 뜻이며 구주는 9개의 조항으로 곧 구조목의 큰 법 또는 정치 이념을 말한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선정의 방법을 물었을 때 기자가 홍범구주로 교시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홍범구주의 사상 속에 기륭하복을 점치는 사람과 행위는 국가의 왕실에서 직접 관리한 중요한 대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